한미약품이 오늘장 급락세다. 한미약품의 당뇨치료제 기술을 도입한 사노피가 임상 후 판매사를 물색한다는 소식 때문인데 한미약품에 대한 시장 우려를 집중 분석하고 대응 전략 또한 모색해본다. 네, 오늘은 또 한미약품이 말썽이네요. 장중에 10% 넘게 급락을 했고요. 현재는 6.72%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펠리스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이랑 이 와이드 경제 하는 날마다 이 제약바이오에서 일이 터지고 있거든요. 뭐 네. 호재든 악재든 그로 인해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네. 오늘은 한미약품의 악재 우려입니다. 어떤 우려인가요? 네, 한미약품 하게 되면은 한 2015년도 그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대감이 컸던 대표적인 기술 수출 잘했다. 네. 이런 쪽으로 부각받던 종목인데 요즘 들어서 가끔씩 약간 좀 틀어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떤 좀 신뢰감이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 에페글렌아타이드라고 하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주사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 1회 투여해서 당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부각을 받았던 흐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가 2015년도 한미약품으로부터 이 기술 이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한 3조 6천억 정도 받았던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노피가 좀 계획을 약간 수정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새로운 CEO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업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비핵심 사업부는 지속적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당뇨 사업 관련된 쪽에 기술 이전 받은 부분들은 오히려 좀 철수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의 우려감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지금 이 한미약품이 개발했던 신약을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네. 판매사를 별도로 물색해서 판매를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한미약품과의 더 이상 손을 때려는 이제 연을 끊으려는 움직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맞습니까? 한미약품의 관계가 아니라 네. 사노피의 입장이겠죠. 네. 어떻게 지금 돈 되는 것만 그리고 집중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팩트는 뭐 약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효능이나 안정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세부 사항 관련돼서도 한미약품과의 어떤 라이센스 계약은 그대로 어떤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려감은 기존의 한미약품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약간 기술 이전했던 부분들이 조금 훼손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는 측면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 제품 판매사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일관 체제. 그래서 지난 흐름에서 이어왔던 임상 시험을 했던 회사가 꾸준하게 판매까지 간다라고 하기는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선정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체제에 대해서도 약간 좀 혼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비용도 추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또 다른 영향력 있는 판매 제약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들 이런 것들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약간 우려감을 더 반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헷갈릴 네. 수 있으니까요. 한미약품의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이제 기술 수출 계약 세부 사항은 변함이 없다는 게 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비용 추가라던가 일관 체계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네. 기존 전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미약품에 대한 약간 신뢰감이 흔들리는 부분들 네. 이런 쪽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한미약품 사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국내 기업들의 제약바이오의 대표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네. 그 이후로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약간 우려감을 키우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 잘 나가고 또 시장이 부각을 많이 받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약 개발이나 어떤 새로운 약품을 개발할 때는 항상 리스크도 같이 따르는 상황들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기술 수출하고 그에 따라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팩트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자연스럽게 좀 안도감이 끼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런 계약들이 조금씩 어긋나고 어떤 또 기술 수출료를 반환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제는 기술 수출 한 것만 가지고도
좀 못 믿을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실제로 사노피가 2017년에 기술 수출한 당시에도 계약을 축소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렇죠. 얀센의 경우에는 사용 권리를 반납하기도 했었는데, 그럼 지금 한미약품이 처해진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뭐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던가 기술 수출 신약 가능성에 대한 점수는 어느 정도로 줘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은 참, 어떻게 보면은 네. 살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 네. 이거, 인생이 힘드느냐.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한미약품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 한 7개를 뽑아봤을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에페글렌아타이드가 사노피와 함께 가장 이제 글로벌 임상 3상에 진입하면서 기대감이 컸던 부분인 만큼 이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약간 훼손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스펙트럼으로 이전한 암 관련된 쪽의 포지오티닙 이쪽도 글로벌 임상 2상으로 들어가면서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호중구 감소증이라든가 추가적인 고인슐린증 비만 관련된 쪽도 여러 가지 어떤 파이프라인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가장 성과가 나올 것으로 가까이 갔던 부분들 쪽에서 약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술 이전을 한 것이 스펙트럼사, 사노피사, 제네텍, 아테넥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이 주요 파이프라인은 이제 긍정적인 요건으로 쓰이겠지만 이러한 기술 수출 반환 사례는 한미약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베링거 인겔하임과의 기술 수출 반환 사례, 권리 반환 사례가 있었고요. 사노피, 자이랩,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얀센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미약품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얘네가 좋은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또 수출이 반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키우는 거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저희 한미약품부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 보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하락 시에 좀 같이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주가가 떨어진 만큼 좀 기다려보고 나오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가가 또 외부적인 변수와 함께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관련된 불확실성을 주가가 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중요한 중기적인 저항 지지권을 이탈을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먼저 무게를 삼아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보유자 입장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는 쪽이 더 높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아직 불확실성을 처음으로 키우면서 거래가 증가됐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 3일 정도 안쪽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빠르게 다시 한번 31만 원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착을 해서 지지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3일 안에 이 정도까지 강한 변화가 나오긴 좀 힘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매물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 바이오주의 여러 가지 급락이 나왔던 가격대 부분까지도 한 번 더 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물론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과거처럼 상대적으로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 관련된 쪽에서 투자 심리가 또 그렇게 강한 측면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관점들로 대응을 하시면서 반등 시 비중 축소 관점 쪽으로 보시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약 한 31만 원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떤 조금 더 낮다고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한 박스권 하단부까지 들어오는 39,000원대 근접하게 되면 일단 비중을 축소하는 게 먼저다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현재 5.21% 떨어지고 있거든요. 37,300원인데 39,000원대로 반등하면은 그때 비중 축소하고 나오자라고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 이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미약품이 힘을 내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전통적인 제약주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2020년도에도 그러한 입장은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2020년도 이제 워낙 고생을 많이 했던 게 또 제약바이오가 이번 여름 때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과가 나오는 쪽은 신약 바이오 관련된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투심도 반전은 들어왔던 상황들인데 제약주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어떤 꾸준한 실적이 확인되는 제약주 쪽으로 어떤 차별화가 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신약 관련된 쪽은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내일 당장 어떤 뉴스가 나올 수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만약에 관련된 섹터에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실적
확인되는 제약주 쪽으로 집중하는 것은 괜찮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 변화와 특히 분기 실적과 관련된 쪽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딱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동국제약이고요. 네. 두 번째는 보령제약입니다. 오. 이런 안정적인 패턴과 실적 흐름들 가져가는 쪽에서 오히려 추세로 진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동국제약은 그렇게 또 화장품으로 요즘 판매가 잘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어떤 다각화와 다양성들까지도 감안하면서 앞으로 실적을 이끌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변화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면서 제약주도 과거에 이어졌던 변화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일단 좀 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약이라는 이벤트냐 아니면 실적이라는 제약이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실적에 손을 들어주셨고요. 동국제약, 보령제약 꼽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